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동방이라는 육상 운송과 해상 항만 운송을 주로 하는 업체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업체는 기본적으로 물동량이 많아야만 수익을 보는 업체입니다. 이 말뜻은 이 공장이나 어떤 판매처로부터 이 물건을 받아서 이거를 수출하는 한국까지 실어 나르는 일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수출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수입이 많아지는 이런 때, 즉 국내외 이제 수출과 수입이 활발해지는 이런 물류가 많은 때에 실적을 많이 내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항만 하역이나 자동차 운송, 선박 운송, 상품 매출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매출이 이 항만 하역과 자동차 운송과 선박 운송 여기에 이런 꾸준히 이제 매출이 알맞게 이렇게 분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동량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경기가 호황일 때가 가장 실적이 좋겠죠. 이제 최근 들어서 이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전반적으로 대미 무역이 줄어들고 있고 그에 따라서 물동량이 줄고 있어서 앞으로 향후 실적이 좀 불안해지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 실적을 보시게 되면 이 회사는 꾸준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나마 또 이 코로나 이후에 물동량이 좀 살아나면서 그래도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던 그런 시기에 있었죠. 그래서 매출 내용도 지금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액 추이도 보시게 되면 적당히 7,500억대에서 8,700억대로 좀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00억대, 300억대, 390억이니 거의 400억 찍었죠. 그래서 영업이익도 꾸준히 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120억, 150억, 200억대로 이제 늘고 있는 그나마 또 안정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여지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최대주는 22.85%를 갖고서 지분율이 좀 낮은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수익이 좀 많이 늘어났을 때 자사 취득과 소각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이 회사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회사라 그런 것도 좀 둔감한 편입니다. 지금 왜냐면 자기 장사를 해서 자기 사업에서 충분히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주식을 늘려야 될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꾸준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자기 지분을 더 늘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최대주 쪽에서 별로 이제 주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래서 시장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이 북극 항로 때문에 그러는데요.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부산 항구에서 물건을 실어서 상품을 실어서 우리가 유럽으로 수출할 때 지금까지는 말라카 해협을 지나고 이 수에즈 운하를 지나서 이 지중해를 지나서 유럽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이 항구에 지금 갖다 놓든지 해서 이게 이제 유럽으로 수출되고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 북극 항로가 열리면 러시아 북극해 쪽을 지나서 곧바로 가기 때문에 이게 한 5,000km 정도 이게 운송 거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운송 일자도 한 15일 이상에서 한 10일 정도로 확 줄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 이상기후 때문에 북극의 이제 영구 동토층이나 아니면 이 바다가 북극해가 얼어 있었는데 이게 녹으면서 이쪽 항로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쇠빙선이 아닌데도 이제 일반 상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항로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상기후, 이 지구 온난화에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혜택이 돼버린다고 할 수도 있는 아이러니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로서는 이 북극 항로를 개척하는 건 우리가 유럽으로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 이 물류 날짜를 그러니까 물류에 들어가는 그 날짜를 줄일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서 운송비도 이게 15일 동안 엔진을 켜고 가야 되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10일만 엔진을 키면 되니까 그만큼의 연료량이 줄어들면서 이 운송비도 낮아지게 되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상품이 더 많이 유럽으로 수출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극 항로 개척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공을 들이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사할린 개발과 연계해서 이쪽을 굉장히 공들이고 있죠.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일본과 북방 사기도서라는 영토 분쟁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매년 그 우리나라 독도를 미수복 영토라고 말하는 것처럼 일본은 매년 북방 사기도서가 그 회복되지 못한 일본의 영토, 고유 영토이고 이거를 러시아가 그 중에서 섬 2개를 우리가 돌려주기로 했다는 주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말하면서 러시아를 자극하죠. 하지만 러시아는 이 서유럽으로 나가는 길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이 극동 지역을 개발을 해서 이 동북아시아에서 이런 그 낙후되어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을 좀 그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북극 항로 개발은 말 그대로 러시아의 이런 그 극동 지방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사할린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껄끄러운 일본보다 한국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북극 항로는 좋은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우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와 러시아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 세계 미국 여러 나라들은 미국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 러우 전쟁이 조만간 끝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이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면 새로 들어선 정부가 이러한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에 나서야 되고 또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외적으로 그 친미와 친일 정책으로만 일관하다가 놓쳐버린 새로운 그 과거의 우리의 시장들, 러시아 시장도 그렇고 중국 시장도 그렇고 동남아 시장도 마찬가지죠. 이런 시장들을 남미 시장도 마찬가지로 다시 되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 말 그대로 우리 국익을 죄다 그냥 일본 기업들한테 갖다 바쳐주고 막 그러는 바람에 나라가 그 우리 수출이 엉망진창이 돼 버렸죠. 그 북방 외교해 가지고 러시아와 중국이나 또 과거 소련 영향권에 있던 이런 그 시장은 서구 기업들이 들어가기 껄끄러운 그런 시장이었지만 여기에 이제 대우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찍부터 시장 개척을 해서 이 시장을 고스란히 우리가 그 한 30여 년 동안 우리 내수 시장화하면서 이 발판으로 무역 흑자로 전환되고 또 성장을 이어가면서 선진국 반열에까지 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결코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번에 이 북극 항로 개발에 대해서 개척에 대해서 그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죠. 전 대표가 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 수혜주 찾기가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 대표는 각 지역마다 맞는 그 맞춤형 전략들을 이제 대선 공약들을 개발하고 이걸 내놓고 있는데 부산에 가서는 이 부산 항구를 이 북극 항로를 개척하는 허브 항구로 개발을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부산 쪽 민심을 좀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쪽은 해운업계에서도 북극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도와주기만 한다면 더더욱 이 북극 항로를 개발하는데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동방이라는 회사가 이 북극 항로 개척에 확실하게 수혜를 보는 업체는 맞지만 지금 당장은 이 트럼프의 상호 간섭 때문에 대미 수출이 줄어들고 해서 물동량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2분기 때 실적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2분기 때 물론 관세 유예가 됐다 할지라도 일단은 이게 발표가 됐고 90일 동안 유예가 돼서 일단은 수출이 계속 되지만 이게 좀 불안감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물동량이 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실제로 대미 수출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방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불안감, 지난해 11월 달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부터 이제 좀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고 실적도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 한 2,200원대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2,200원을 가운데 두고 등락을 계속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박스권 상단을 뚫어버릴 수 있는 그 재료로 이 북극 항로 개척이 튀어나온 것이죠. 그래서 동방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 수혜주라고 이름이 알려지면서 묻지마 매수가 투입되면서 이게 매수가 됐지만 지금 당장 이 트럼프의 사후 간섭 때문에 이 실적이 발목이 잡혔기 때문에 대선 공약에 대한 뉴스 때문에 이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하겠지만 실제 실적은 그렇게 크게 좋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이 재료가 나왔을 때 주가가 급등하고 그 위에 다시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습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